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오후 1시 43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48시간 이내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단이란 말이 어떻게 도대체 여기에 들어갔느냐?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숨결을 느꼈습니다. 처단이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는 것 아니냐? 전공의들은 지금 이직을 한 겁니다. 윤석열 밑에서는 전공의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일종의 전공의들을 노예로 보면서 사직한 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하다가 결국 대세가 반대로 흐르니까 현재는 자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자유인이 되어 있는데 다시 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들을 노예화하겠다는 그런 항목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 계엄령 선포는 상당 부분 의사들을 겨냥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직감이 왔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바로 그 전공의들을 소송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전공의 의료계 담당 변호사이신데 이분이 방금 성명서 같은 에세이를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말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은 군사혁명을 일으켰고 중앙방송국은 6개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1항 방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2항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3항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4항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5항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집중하며 6항 이러한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한다. 이날로부터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부국 강병의 자랑스러운 장도에 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목적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타파 대상은 구악도 부패도 아니었고 바로 전공의와 의사들이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잠옷 비장하기 시작한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 북한이 전쟁이라도 일으킨 것 같았다. 1항 정치활동 금지, 2항 가짜뉴스 금지, 3항 언론 출판 통제, 4항 파업 집회 금지, 6항 선량한 국민들 불편 최소화. 뭔가 문장이 옹색하고 구색이 맞지 않는다.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필자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 계엄 포고령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 계엄 포고령의 대상은 공산주의자 같은 체제 전복 세력이 아니었음을 이 계엄 포고령의 목적은 지엄하신 짜르에게 거의 1년 동안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피한 이유도 전공의와 의사들이었고 현재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한 이유도 전공의와 의사들이었으니 이자들이 짜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이요 체제 전복 세력, 이자들이 짜르의 주적이요 이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혁명적 과업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 새벽 국회는 190명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으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날이 밝자 국내외 언론들은 윤석열의 난의 원인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어젯밤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예의 그 경로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정원을 발표했을 때에도 필수적인 절차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발표해버린 것과 너무나 닮았다.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대란은 어젯밤 윤석열의 난으로 종결되고 있다. 결자 해지하는 것인가? 웃고 싶은 현실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일 내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이며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공수처와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내년 봄쯤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어리석고 무지한 짜르 니콜라이 2세, 그의 부인 알렉산드라, 황비 알렉산드라를 농락했던 괴성 라스푸친이 그 원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무속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이제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하듯이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황족들은 괴성 라스푸친을 죽이기 위해 와인에 독을 타서 먹였고 총으로 그의 가슴을 쏘았으며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강속으로 그의 시신을 수장시켰다. 그러나 부검 결과 라스푸친의 사인은 독살도 아니었고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었으며 익사였다. 전공의 의료계는 그동안의 내부 분열을 치유하고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대란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한 해 5,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괴테가 말했듯이 그동안의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상처는 노력의 필연적인 산물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단결해야 한다. 의료대란의 해결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5,200만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국가적 책무이다. 내년 1월 초에 출범할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단은 지금부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정치적, 정책적 전략과 대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하늘이 내린 이번 기회를 의료계가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못지않게 의료계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의 위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병철 변호사의 아주 멋진 글이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